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회계분석 10번째 시간 10-10 회계분석을 실습해보자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회계분석을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회계분석 때 사용할 데이터는 Kaggle.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House Sales Price in Kings County라고 하는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고요. 종속 변수는 프라이스로 할 거고 독립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계 분석의 특성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킹스 카운티의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고요. 리그레션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먼저 좀 볼 건데요.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하는 걸 이제 종속 변수로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독립 변수로 쭉 이제 몇 가지를 사용할 건데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뭐 다중 공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애초에 square feet living이라는 변수였고요. 그 다음에 bathroom, square feet lot, 이건 이제 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사이즈고요. floor 몇 층이냐, 이 정도 일단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보시다시피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설명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볼 스퀘어 핏 리빙을 계속해서 사실 사용을 해왔는데, 이 변수가 bathrooms나 스퀘어 핏 lat이나 flowors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뭐 물론 여긴 0.173이긴 합니다만, 이제 일단 이거를 좀 우리가 위험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 전제하에서 리그레션을 한번 보죠. 프라이스를 종속 변수로, 그리고 스퀘어 필 리빙을 먼저 독립 변수로 넣어 봅니다. 자, 이렇게 넣어 보고요. 넣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돌고 있는데 모델 핏에서 어드저스트 R2는 일단 표시를 해 놓고 보죠. 네. 0.493, R2도 0.493. 뭐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스퀘어 필 리빙은 그쵸, 281. 그러니까 플러스로 양의 값으로 p 값은 0.001보다 작다. 유의했죠. 그럼 여기에 한번 flows를 넣어보겠습니다. flows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스퀘어 필 리빙과 flows를 넣었는데 역시 나오고 있죠. 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제 컴퓨터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네요. 네, 플로어즈는 0.05보다 약간 컸죠. 야, 이럴 때 정말 애매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유의했습니다. 그죠? 한 층이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건 맞는데 0.05보단 작았죠. 이제 보통 이럴 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요. 이제 이 스퀘어 필 리빙과 플로어즈 사이에 인터랙션을 이제 넣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을 별도로 이 조절효과와 매개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할 건데요. 그 전에 조절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잠오비의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이 인터랙션 조절 변수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인터랙션이라고 넣으면 한 번에 됩니다. 그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사실은 assumption 측의 collinearity statistics라고 하는 이게 이제 VIF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square fit living이 플러스로 유의하고 flows가 아까 플러스로 아슬아슬하게 유의하지 않았는데 지금 유의하게 바뀌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 마이너스가 되면서 엄청나게 유의해져 버렸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스퀘어필 리빙과 플로워즈, 그쵸? 스퀘어필 리빙과 플로워즈의 요 인터랙션 변수는 유의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플러스였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유의해져 버렸죠. 사실 몇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길 보시면 나옵니다. VIF가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다중공선성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인터랙션 조절 변수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터랙션
변수를 넣게 되면은 VIF가 강제로 사실은 높아지도록 우리가 의도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때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왕창 올라가면서 기존의 플러스였던 변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플러스로 거의 유의할 뻔했던 변수가 뒤집어진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하는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의 마법인데 실제 이 두 변수가 상당 부분의 분산을 좀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인터랙션 텀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변수는 어떻겠습니까? 이 두 변수의 분산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거죠. 그 겹치는 부분이. 그러면서 이 셋 중에 이 변수, 플로어라고 하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분산을 지금 이 새로 들어온 인터랙션 텀, 이 변수에게 뺏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회귀 계수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절대 이 변수, 인터랙션 텀이 된 변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 변수를 이제 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 인터랙션 텀은 당연히 빼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플로어나 스퀘어필 리빙이라는 게 굉장히 연관성이 높겠죠. 왜? 거실이 넓다라는 건 그만큼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층이 높기 때문에 거실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위에 우리가 먼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봤는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square feet living, bathrooms, square feet lot, 그 다음에 floors란 이 네 개의 독립 변수로서는 이 네 개의 변수를 동시에 쓸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floors를 남기고요. 나머지 이 변수들을 한번 다 넣어보겠습니다. 다 넣어서 이제 볼 건데 zip 코드는 이제 주소 지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편 번호죠. 그래서 넣을 필요가 없고요. let along은 latitude, longitude라고 하는 GPS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고요. square feet living하고 square feet lot의 이제 변형 변수인데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만 놓고 쭉 보면은요. 플로어스하고 그다지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year innovated, year built는 사실 이 연도기 때문에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일단 여기서는 빼보죠. 이런 건 바로바로 쓰긴 좀 그렇고요. 아무리 봐도 사실은 플로어스하고 사실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오죠.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0.246이라 높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너무 높아서 이거는 쓸 수가 없겠다. 그럼 아예 좀 다른 변수들을 쓰자라고 해서 제가 쭉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이런 뭔가요? 명목 척도로 된 변수들이 있는 사실 배드룸수는 여기서 명목 척도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은 척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죠? 데이터에 가가지고요. 이 배드룸 수를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컨티뉴어스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은 방의 개수기 때문에 그죠? 방의 개수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룸스를 한번 플로어즈와의 관계를 보죠. 물론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는 할 텐데 한번 보면서 이 아이를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플로어스와 베드룸스 물론 유의합니다만 0.17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번 리그레션에서 스퀘어필 리빙을 이걸 빼고요. 플로어스하고 베드룸스를 넣겠습니다. 들어가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우린 여전히 이제 adjusted R-square와 요 VIF를 확인을 해 가면서 변수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원래는 연구하기 전에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어떠한 논리나 이론이 있어서 사전에 변수들이 정해지고 그 변수들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연구로서는 좋지 않고요. 다만 마켓 리서치라든지 요즘 이야기하는 어떤 머신러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플로어스가 플러스를 유의하고 베드룸스도 플러스를 유의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방이 많아질수록 집값이 올라간다. 좋습니다. VIF 1.03 매우 낮죠. 거의 이거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하나가 워터프론트 우리가 전에 써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1.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미 변수죠. 사실 이렇게 팩터로 사실은 넣어야 되는데 지금 1.0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continuous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결론이. 자, 여기서 팩터로 넣고서 봤을 때의 값이 이제 나올 건데요. 굉장히 작죠. 하지만 유의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워터프론트를 여기서 빼서 요로 집어넣어도 값은 앞에서 이 팩터로 넣은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1, 0밖에 없기 때문에 continuous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더미 변수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값이 나올 텐데요.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값이 나옵니다. 네, 똑같습니다. 어차피 값은 마찬가지고요. VIF가 거의 없네요. 이 세 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뭘 추가할 거냐면요. 모델 빌더에서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방의 개수가 많으면서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집값이 더 비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인터랙션 텀을 넣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 워터프론트라는 것이 베드룸의 효과를 조절하느냐를 보는 건데 이건 이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는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어떤가요? 베드룸스가 플러스로 유의했는데 이건 좋은데 자, 워터프론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와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뭐냐면 워터프론트가 마이너스로 유의해져 버렸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게 분명히 플러스로 유의했습니다. 그죠? 이게 플러스였고 유의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유의해집니다. 자, 다시 여기 VIF를 보시면요. 이렇게나 커집니다. 사실 워터프론트라는 값은 더미 변수죠. 더미 변수인데 VIF가 10이 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3만 넘어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이게 좀 안 되겠으니 모델을 바꿉시다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다시 모델 빌더에서 이 인터랙션 변수를 빼고요. 좋습니다. 이 베드룸하고 워터프론트가 좀 심하면 플로어하고 워터프론트를 한번 해보죠. 플로어하고 워터프론트를 이제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둘 다 파란색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인터랙션 텀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서 우측을 보죠. 분명히 이 플로어, 베드룸스, 워터프론트는 전부 다 플러스 형태로 유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 변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죠.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네. 봤는데 어떤가요, 지금? 플로어 플러스를 유의하고요. 그죠? 베드룸 플러스고요. 워터프론트 플러스 유의하고 여기 플러스를 유의합니다. 아까 거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이걸 보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VIF는 또 높습니다. 사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빼야 되나? 근데 잘 생각해 보죠. 전체적으로 어떤 변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가 들어왔는데, 그죠? 이건 우리가 의도한 어떤 조절 변수입니다.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럴 것이다. 왜냐면은 층수가 높을수록 그런데 그 같은 층이어도 수영장이 있다면 더 집값이 비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나왔죠. 물론 VIF는 대략 10에 근접할 만큼 큽니다. 이거는 위험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왜냐면 사실은 얘는 더미 변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사실상 이렇게나 VIF가 높은데 유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일부 이제 저도 많은 그런 경우를 봅니다만 VIF가 이렇게 높으면 무조건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VIP가 있어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VIP가 높음에도 유의하다면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썸션 책을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리지절 플랫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좀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프라이스라는 그 종속 변수를 가지고 이 회귀 분석을 하면은 거의 항상 이 뭐랄까요? 이분산성, 헤테로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기서 또 어느 정도 헤테로가 문제는 될 겁니다. 왜냐면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자 보시죠.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형태가 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긴 뭐 그나마 플로어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변수라 좀 그렇고요. 베드룸수로 봐도 약간은 뭐가 있네요. 여기는 뭔가요? 굉장히 큰 저택인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건 하나 빼도 관계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워터프런트 0 아니면 1이죠. 사실은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플랫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모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그래도 나름 좀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 본 건데요. 이거를 다 빼고요.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이 스퀘어필 리빙만을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죠? 이걸 보시면 자, 굉장히 많은 게 한 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들은 순식간에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쓰는 장점을 생각하고 그냥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모델 코에피션트에 보시면요. 스탠더다이즈드 에스티메이트.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표준화 계수입니다. 이걸 하면 이제 표준화 계수가 제일 끄트머리 하나 더 나올 거고요. 요건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인데 뭐 굳이 오늘은 그려보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R스퀘어 나왔고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나왔고 표준화 계수 나왔습니다. 그죠? 표준화 계수가 나왔고 스퀘어필 리빙은 281, 표준화 계수는 0.72, 0.702 정도 되고요. 톨러런스 당연히 관계 없습니다.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에. 자, 보시죠. 이렇게나 이 분산성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확실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델에 비해서는 스퀘어필 리빙을 쓴 모델에 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모델이 훨씬 더 나은 모델인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런 건 확실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쿡스 D 디스턴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그 디텍트에서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쿡스 D를 너무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쿡스 D가 가장 적합한 케이스는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같은 프로토콜로 같은 실험을 같은 사람들이 했을 때 나온 결과가 특별히 차이가 크다. 이거는 이제 실험 과정 중에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쿡스 D를 가지고서 쿡스 디스턴스를 가지고서 제거를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런 사회과학 데이터에서는 사실 좀 난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의 그죠? 베드룸 개수 같은 경우에 엄청 큰 집이 하나 있었죠. 그 집을 빼는 게 맞겠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연구자 개인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에선 쿡스 디스턴스를 함부로 쓰는 건 좀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도 사회과학에서 다 다릅니다. 서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뭐 1%, 5%의 데이터를 아예 끊어서 날려버리는 것도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분야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회귀 분석은 다 해봤습니다. 자, 회귀 분석 10번째 시간 10-10 회귀 분석을 실습해보자. 오늘은